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매우 모범적이고 하는 그런 학생으로 봤는데, 내 강의를 따라다니며 듣는 학생들은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싶어하고 뭔가 분석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그걸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그 당시 이가희 학생도 아마 그런 종류의 학생이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졸업하고서 그 학부 때 들었던 인문학 수업 그런 게 다 너무 좋았고 그게 지금 이제 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바탕이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천자문을 천자문을 한 거 그 전에 용만 천자문 있었잖아요. 너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술렁술렁 넘어간 것도 있고, 학년 퇴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아주 마음 먹고 그간에 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나로서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쓴 겁니다. 요즘 두고 조금씩 써보고 있어요. 그래요? 흑사로. 그래서 천자문을 다 써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 책을 그렇지. 보고서 다 써봐야겠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천자도 제가 모르는 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 1800자 이상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천자만 다 해도 우리나라 고전이나 중국 고전을 읽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네. 다들 사실 한국 사람들이면 하늘 처음 딱 그렇지. 이 앞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원래 어떤 텍스트로 만들어졌어요?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교재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아이들 교재가 세 가지가 있죠. 삼백천이라 그러잖아요. 산은 삼자경, 백은 백가성. 맨 마지막에 이제 아동으로서 맨 마지막에 떼는 게 천자문이죠. 천자문을 떼면 그 다음에 소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가 수재냐 천재냐 뭐 이런 걸 할 적에 천자문을 몇 살에 띄었다. 이걸로 기준을 삼았을 정도로 그랬었죠. 근데 이것은 천자문이 만들어진 거는 그 위진남북조의 동진의 양무제가 그 왕자들을 글자를 가르치려고 당시에 명필로 이름나 있던 왕희지하고 종용 비석에서 탁본을 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개의 글자를 탁본을 해가지고 바쳤더니 이제 그 주흥사라고 하는 신하가 하룻밤에 순서를 매겨가지고서 1000글자를 259, 125문장을 하나의 시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하룻밤에 그걸 다 만들어서 이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쓰였다 그래가지고서 백수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설이고 옛날부터 진나라부터 내려오던 천자문과 비슷한 그런 교본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흥사가 좀 편집을 한 것이죠. 중국에서 아이들 교재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동아시아의 아이들의 그 어떤 의식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교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 고전에 있는 글귀를 뽑아다가 문맥에 맞게 맞춘 거야. 대단한 그 공력이죠, 그게. 육아에 있는 것만, 물론 육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육아만가 아니라 뭐 법가니, 음양가니, 뭐 묵가니 하는 이런 모든 제자백가의 고전이 다 이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실 읽어 놓으면 대충 중국의 이러한 사상이 있고 짐작할 수가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죠. 천자문 자체가 권력의 소산입니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띠 있다, 땅이 크다, 전투어 사람이 많다, 일수지요, 역사가 유구하다, 이런 얘기 세 가지를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넓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주범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맨날 반란이 일어나요. 실제로 중국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의 모든 권력 어떻게든 평정을 해가지고 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걸 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 법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천자문이에요.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력자가 정해놓은 질서에 길들고 복종하는 그런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봉건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봉건 이데올로기. 근데 우리는 이데올로기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운영해야 되고 경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서를 아까 얘기했듯이 법으로만
옥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주입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이데올로기는요, 그 세대가 지나가면 의식 형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가 지나가면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었는데, 봉건 이데올로기는 이게 13,000년, 3,000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갈등이 봉건 이데올로기의 갈등 아닙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장유유서, 그죠? 군대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후임병을 뭐 갈구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봉건 이데올로기거든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안 없어질까? 자, 이것은 왜 안 없어지냐면 이것이 사실상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의 근간이 뭐냐면 삼강이라는 거예요. 삼강 오륜할 때 삼강. 삼강은 뭐냐면 군위 신강, 임금님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 부위 자강,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가 된다. 부위 부강, 제압이 즉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군신 관계,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근데 군신 관계는 권력 공유 관계죠. 그다음에 부자 관계 상속 관계죠. 부부 관계는 이해 관계예요. 대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 개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두 관계를 권력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밖에 잡고 있는 것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이가 있어야지 그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두 사이의 갑을 관계, 세 가지 갑을 관계로 다 엮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갑에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을에만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봉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없애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이렇게 3,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좋으니까 돌아가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제안한 건 뭐냐면 현대 사회도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이데올로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 현실 이데올로기,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누구만 행복하냐면 1%면 행복하, 1%인데 99%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만 행복하지 99%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한테는 fair and square지만 9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이런 누구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의 대안이 봉건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삼강이나 뭐 이런 봉건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볼 수 있는 구절. 솔빈 귀왕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솔은 뭐냐면 거느리다. 거느릴 솔. 빈은 이제 손님 빈자인데 사실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빈이라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을 거느리고 돌아갈 귀. 왕은 천자죠. 천자에게 귀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자한테 갈 적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아는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천자에 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 중국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소수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소수민족들이 저기 중국의 천자가 저렇게 훌륭하니 우리가 다 가서 거기에 귀해서 우리 중국 그 천자의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거 보면 부자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살면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회에 들어가면 나는 늘 타자로 삽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이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자기네 백성들이 저 이방인을 보고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나는 본토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존재감을, 저 사람들을 타자를 둠으로써, 내 옆에 둠으로써 나는 이제 그 떳떳한 그런 이제 그 본토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의 타자가 되면 영원히 타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솔빈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 관계를 보자면은 나는 영원히 거기 그 나라 백성의 타자로서 평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권력 관계가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굳지만 포장을 해놓은 건가요? 그러면 천자문 안에 그렇죠. 일단은 저 가르칠 적에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변방민족이에요. 변방의 소수민족들이에요. 소수민족들이 그냥 그 아무래도 척박한 땅에 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쳐들어와서 그죠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군데면 한두 군데서 그러면 군대 끌고 가서 처부수분 되는데 뭐 물론 그러기도 했죠. 근데 이게 뭐 그 자기네가 그 지켜야 될 변방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좀 뭔가 감화시키고 그 자발적으로 오게 해서 변방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중국에게 그 저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그 설린 관계는 맺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거를 천자문이라는 텍스트에 이렇게 약간 슬쩍 숨겨놓는 천자문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텍스트 만들 적에는 몰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 구조를 활용을 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문맥에 맞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위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당나라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천자문을 가르칠 적에 아무래도 그런 의도를 자연스럽게 심어지지 않아요. 의도가 심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봐라 천자문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도 중국을 모방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었으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야 우리가 싸우느니 솔빈 귀양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천자의 우리가 운동을 바라고 살지. 예?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굳이 뭐냐면 화피초목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천자의 교화가 초목에까지 다 미친다. 그 천목에까지 미치는데 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안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죠. 예. 아니 천자문은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자문이 우리 일상에서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부라 장상 뭐 이런 것들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라장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고관배련이라는 게 있어요. 높을 고자에다가 그 관은 갓관자 있죠. 갓관자. 그다음에 배는 그 모실 배자입니다. 옆에 배석한다 그러죠. 옆에 높은 사람 옆에 배석한다 그러잖아요. 그 배자에다가 연은 뭐냐면 연자는 임금님의 수레를 연이라 그래요. 높은 사람들이 임금님 수레가 갈 적에 그 옆에서 모시고 간다요. 그 옆을 쭉 모시면서 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배자가 참 재밌어요. 배가 뭐냐면은 이게 모실 배자가 한 배, 두 배, 사람 인변에 쓴 배자랑 이게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높은 사람을 모실 적에는 2배 거리에서 모셔라. 높은 사람들도 2배 거리가 되는 자리에다가 부하를 놓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뭐 시차를 갈 적에 딱 붙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 하나가 있는 거리를 놓고 옆에서 가는 겁니다. 예? 사람 하나가 있는 거리를 띄워놓고 옆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이게 배예요. 왜 배? 그래서 왜 2배라고 하는 거리를 중시하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라 그러잖아요. 딱 붙어 있는 거 인터페이스라. 권력에서 딱 붙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띄어놔야 돼요. 어느 그만큼은 2배 되는 거리만큼 같이 붙어 있으면 맘먹어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맘먹지 못해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기업에서 요즘은 모든 그 말다니는 사원들이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입력을 하면은 바로 관리자가 봅니다. 사장님이 바로 봐요. 바로 결제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관리자가 있습니다. 왜 중앙관리자를 두냐면은 말단 사원이 인터페이스를 해버리면 사장하고 인터페이스를 해버리면 사장의 권위가 없어져요. 경영이라는 게 무슨 시스템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권력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가운데 중앙 관리자를 둬야지 이게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의 수레를 모신다 이런 말.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 두 배의 거리에서 모시게.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맘먹는 거예요. 맘먹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이거 멀리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아무리 가까이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밑에 신하를 두 배 거리에 항상 놔야 돼요. 아무리 얘가 예뻐도 예를 들어 가까이 두고 싶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놔둬야 돼요. 가까이 올라 그러면 밀쳐내야 돼요. 또 멀리 가려고 그러면 잡아 끌어서 항상 두 배 거리에 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늘 그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권력 관계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지혜가 담긴. 그래서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고관 배련이라고 이렇게 권력 관계에 항상 거리를 둬야 권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그 임금과 신하의 관계, 주종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이걸 유지해야 돼요. 옛날 책, 아무리 고전이라도 옛날 책이고, 그것도 애들 책인데, 그 애들 책을 뭐 요즘에 뭐 성인들이 이걸 읽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그 화두가 뭡니까? 창의와 혁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창의와 혁신이 말이 쉽지 이게 창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참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뭐 창의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영민한 학자들이 예술가들은 뭘 하냐면 고전을 뒤적입니다. 고전을 뒤적여요. 우리는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식론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언어에 의해서 인식된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어에서 인식이 되면 그 나머지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딱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 다시 돌아가줘야 돼요. 그럼 존재로 돌아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전으로 가야 되죠. 거기 찾으면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이걸 빼먹었네 하고 찾아오는 이게 창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잃어버린 처음에 출발한 곳에 가서 잃어버린 걸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논어에도 보면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 나오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옛 것을 알고서 그리고 새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 이자는 즉자와 같아요. 조건이에요, 조건. 옛 것을 알면 새 것은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옛날 고전을 다 읽습니까? 근데 참 주우사라는 사람이 참 고맙게도 이 1000글자에다가 중국 고전을 대충 다 뽑아다가 여기다 녹여놨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읽어도 고전을 사실상 어디 가서 나 고전 좀 읽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게 다 망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천 따지, 뭐 하물며 누르황 이런 건 뭐 진부한 옛날엔 진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진부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자문은 양도 적고, 그 접근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은 중국의 전통 사상 또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쭉 배워왔으니까 거기서 문득 옛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요즘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막혔을 때마다 고전으로 돌아가세요. 고전 속에 답이 있습니다.